파이브알 치료는 어떤 환자들이 받았을 때 도움이 되냐? 너무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우리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 비슷한데요. 피부 트러블이 너무 잦은 분들, 아토피가 너무 심한 분들, 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죠. 설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소화 불량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속쓰림을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우울증 이런 데도, 왜냐하면 장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극심한 편두통 치료, 편두통 치료에 물론 5R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네트워크에서 하는 다른 치료들을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다양한 증상, 그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잡증상들, 그럴 때 5R 치료를 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내가 이 치료에 적응증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증상들, 원인을 못 찾았는데 나는 불편한데 건강검진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 할 때는 상담을 해보시고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5R 치료에 대해서 그 총론에 대한 내용을 김진우 원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정석적인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2편, 심화편으로 우리 네트워크의 노하우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R 앞에서 들으셨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리무브, 안 좋은 균을 죽여주고, 리플레이스먼트, 나한테 부족한 효소 같은 것들을 채워주고, 리오큘레이션, 나한테 유익한 균을 심어주고, 리페어, 내 장 점막들을 재생시켜주고, 리밸런스, 이것들을 쭉 가져가면서 나의 일상 패턴으로 정착화시킨다 라는 요 5가지를 5R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요, 김진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이오프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몸 안에 안 좋은 유산균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유산균들이 죽어요. 리무브 시킬 때 항생제를 쓰거나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쓰거나 어쨌든 걔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 균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독소를 내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찔끔찔끔 내놓는 애들이 있어요. 안 그런 애들, 그냥 그 자체로 독성을 가지는 유산균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어떤 유산균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 의사들의 궁금증, 어떤 항생제를 써야 내가 빨리 나을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명확하다, 선명하다 이런 검사는 아직 없어요. 모든 검사들이 간접적으로 좀 추적하는 그런 종류의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독소를 가지고 있던 균들이 항생제가 들어가서 일시에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저장해서 찔끔찔끔 내놓던 독소를 한 방에 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이오프 이펙트라고 해요. 다이오프 이펙트가 뭔지 이해가 가셨죠? 저는 근데 이런 현상을 환자 입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저를 욕할지 몰라요. 명현반응이라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낫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안 좋은 반응을 거쳐서 낫는다. 그런데 이 5R의 순서를 조금 바꾸면 리페어를 먼저 하는 거예요. 리페어가 뭐냐? 내 장 점막이 손상된 것을 보강한다. 대부분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장 점막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깨져 있냐? 우리 장 점막은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막창 먹어보셨죠? 이런 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 사이는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션이라고 해가지고 세포와 세포를 걸고 있는 결합이 있어요.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결합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증상 때문에 5R 치료를 하는데, 외부에서 뭔가 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갈 때 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깨진 정션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페어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무브를 시행을 해버리면 내 장 점막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거법을 시행을 해버리면 환자는 이 다이오프 이펙트, 명현 반응을 더 심하게 느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실 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회복 치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통 글루타민을 비롯해서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되는 수액 치료를 권하거든요. 물론 먹는 글루타민을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단 먹는 글루타민은 장 점막에서 다 뺏어가요. 우리 5R 치료를 하는 이유 중에 면역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글루타민을 먹어서는 면역에 도움이 그다지 되진 않아요. 먹는 걸로는 장 점막 회복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그리고 내가 찔리는 게 별로 싫지 않다 라고 한다면 수액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소아, 주사 맞기 싫어하는 소아 친구들이나 비용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결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수액에 대한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먹는 걸로 하셔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액은 저는 3-4번 정도를 권장하는데 먹는 글루타민 영양제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먹고 나서 항생제가 들어가는 리무브 치료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 하면서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리무브를 하면서 리플레이스를 같이 하고 리오큘레이션을 같이 합니다. 이게 딱 안정화됐을 때 이 치료를 지속하면서 항생제를 계속 쓰진 않겠죠. 항생제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4주를 쓰기도 하고 8주를 쓰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적당한 시점에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치료를 쭉 지속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다이오프 이펙트라는 환자가 힘들어할 법한 명현 반응,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환자 컨디션이 아주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리제네레이션, 재생 치료를 먼저 하고 나머지 치료들을 하자라는 게 우리 네트워크의 노하우입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